제가 벌써 구독자가 1만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구독자 1만이 돼서 이런 Q&A도 해보네요. 짝짝짝. 이런 날이 오네요. 하는 거 시간도 안 됐잖아요. 난 정말 열심히 편집도 열심히 하고 달려왔거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늦었지만은 자주 물어봤던 질문들 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게 몇 장이야 이게? 거의 분량이 책 한 권. 제 오늘 Q&A를 도와줄 6년 동안 일한 저의 동기 이자 인 저의 입니다. 동기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오늘 소연이 Q&A 영상을 조금 MC 겸 물음표 질문. 살인마 예정입니다. 저의 역할은 바로 할게요. 국가 시험을 처음에 국가고시,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뭔가요? 저는 3월이 발령이 아닌 거 알고 웨이팅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일할 곳을 좀 찾아봤어요. 빨리 서울 가고 싶은 마음에 강남에 기숙사가 있는 성형외과를 알아보다가 무작정 올라왔구나, 제주도에서. 기숙사 있는 곳. 왜냐면 돈을 안 벌었으니까. 돈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강남의 성형외과였고 거기서 상담이랑 그런 거 배우고 입사 전에 병원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전에 아예 병원 일을 해보고 싶지가 않더라고. 어차피 경험할 일이라서. 다양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 때 알바도 해봤고 이래서 좀 다른 일 쪽으로 하긴 싫었어. 그래도 내가 늦게 들어가도 IV나 이런 거는 조금 해보고 배우고 싶었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구나. 웨이팅 때 그 병원 일 말고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 병원에서 출장도 해외로 막 되게 홍콩, 좋다. 중국 이런 식으로 많이 다니고 또 분위기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주말마다 병원 사람들이랑 많이 놀러 보냈구나. 다니고 좀 그랬어. 그때가 꿀이었지. 대학병원 입사 전에. 어차피 합격했으니까 전화 오면 발령 받으면 가면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 3월이나 2월에 빠르면 2월에 발령받아서 간 동기들을 보면은 해외여행도 좀 덜 가보고 사회생활 경험도 좀 덜 적은 것 같아. 나는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3월에 입사한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좀 약간 늦게 들어간 편이었는데 같은 동기여도 이미 첫 발령 받은 3월달 동기들은 저희가 갓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친구들은 벌써 독립을 하고 훨훨 날아다녔던 되게 부러웠던 게 많이 컸던 것 같고 빨리 들어간 만큼 그치. 왜냐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동기들이 먼저 길을 터준 거니까 많이 편하게 근데 걔는 다 그만뒀어. 있... 우리만 남았어. 최후의 생존자. 최후의 생존자 2인. 2인입니다. 그러면은 여행 말고 다른 것도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병원에서도 일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봤지만 지금 와서는 진짜로 입사해서 직장을 가졌을 때 할 수 없던 그런 결심을 크게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 예를 들면? 교정 지금 2년 넘게 했는데 이것도 처음 신규 때부터 생각하고 했으면 이미 끝나고도 남았을걸? 그냥 이런 거 있지. 어차피 매달 월급도 들어오고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매달 꾸준히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초기에는 준비할 겨를이 없잖아. 병원에 적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은 좋은 거 웨이팅 때 같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진짜. 그래. 운동도 그렇지. 체력 좀 쌓아놓고. 체력 진짜 중요하지. 이제 병원에 입사해서 신규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신규 시절은 어땠나요? 웨이팅 동안에 수술실에서도 일했는데 2번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게 참 다행이지. 늦게 들어간 게. 그래서 빨리 입사했으면 지금 이 자리 없을 수도 있다는, 물론 뭐 만약은 없지만. 그래서 3번째 때 전화를 받았고 12월에 거의 막내로 입사했죠. 동기들 중에서는.
뭐 별건 아니지만 IV나 바이탈 정도는 로컬에서도 했단 말이야. 그 수술실에서 일했던 게 도움이 됐다는 좀 말이지? 도움이 됐지. 그냥 그렇게 하고 왔는데 소영이 첫인상 아주 강렬했어. 그래서 포스가 나는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그런 걸 배우고 와서 그나마 좀 더 적응했었던 것 같아. 좀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내가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도 그 병원의 규칙이나 이런 거는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다르니까. 그런 거는 배워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부탁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 동기들이랑도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좀 첫인상은 경력직인 줄 알았다고 언니인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입만 열면은 성격이 첫인상이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부터가 매우 하이톤에 은근히 소녀 감성이고 여려야. 그런 차가워 보이는 게 있어서 근데 입만 열면은 그런 게 좀 입만 무너지지. 열면 거의 와르르 맹서인 수준으로. 술도 퇴근하고 이브닝 퇴근하고 좀 많이 마시면서 동기들끼리 친해지고. 맞는 듀티가 거의 없는데 그 시절엔 동기들이 있는 게 멀리서만 봐도 눈만 봐도 막 그 아릿아릿한 그런 느낌들이 보고 있었어요. 싶다 친구들 뭐 하고 있니? 잘 지내니? 뜬금 갑자기- 안부 영상 실명 공개. 그렇게 친해지게 됐죠. 혹시 태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태움을 실제로 당하시거나 조직 내에서 소속감을 못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태움이라는 게 단어 어디에서나 자체가 조금 주는 어감 되게 안 좋지 우선은.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 같고 병원이라는 곳에 간호사라는 그런 여자 집단 무리에서 있는 것 같고 그게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좀 태움이라고 그런 단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버텨내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혼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느낀다면은 이게 다음번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그게 태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느끼기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이겨낸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를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고 넘기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태움은 그래.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간호 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를 가든 신규는 혼나면서 배우는 거고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자대병원이 없는 간호학과와 있는 간호학과의 차별이 있나요? 제주에서 대학을 나왔고 저희 병원도 자대가 있죠. 근데 별로 그런 거 못 느낀 것 같아요. 그 대학을 나와서 이 병원에 나온 사람들끼리의 그런 모임은 있는 것 같지만 맞아. 굳이 이게 소속감이 안 들고 그렇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서 맞아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맞아. 오히려 자대에서 온 사람이 거의 없었지. 신규 간호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나요? 이거 질문 되게 좋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나는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가족들이 너는 쉽게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거기 쭉 살 것 같다. 매우 이런 극단적인 뭐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아니면 도전. 근데 제가 뭐 빅5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이라는 곳에 입사했고 엄청 열심히는 아니지만 4년 동안 공부해왔고 그런 가족들 품을 떠난 첫 직장이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 힘들었고 일하기도 전에 그만둔다는 생각을 먼저 하진 않잖아요. 일단은 적응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멘탈 관리 방법. 제가 봤을 때 소영이는 남의 시선을 별로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병원은 문 닫을 일이 없잖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또 퇴근은 하죠. 또 근데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펼쳐지니까. 맞아. 그래서 오늘 힘들어해도 내일 또 힘들 거니까 오늘 그렇게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맞아. 내일이고 내일도 힘들 거니까 그냥 오늘 일은 오늘 겪고 잊어버리고 이런 식. 그게 정말 저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임상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 빡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 진짜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어떡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입사를 했는데 어떻게 바다 건너 진짜 왔는데. 대단하시네. 대단. 특히나 나는 그 면접 보고 서류 통과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할 자신이 반복하는 없다. 게 맞아. 너 자소서 언제 써? 아련 입사할 때 쓰고 안 써. 그것도 어떻게 또 다시 해? 그러면 쉽게 못 그만두지 않을까요?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힘든 병원 생활 힘든 병원 생활에서 가장 버팀목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동기 그리고 월급 돈을 번 걸로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화장품도 사고 머리도 하고 일을 약간 그냥 돈 버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벌고 쓰고 또 쓰고 벌면 되잖아요. 근데 아프진 말고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아프면. 아프지 말고. 그리고 저도 하나 남은 동기 때문에 버티지만은 원래는 동기가 없으면 퇴사 이런 취미나 문화생활 다 돈이죠. 돈이랑 연계되니까 좀 씀씀이도 커져가고 그런 것 같아. 3교대는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 내가 선택한 길이고 해야 되면 해야 돼.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지금? 후회는 하겠지만 그거 아니지. 없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뭐 즐기면서 하는 거지. 저희도 남들 놀 때 놀면 좋죠. 근데 이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장점을 살려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데이 때는 이렇게 뭐 새벽 근무를 하지만 빨리 퇴근하잖아. 그럼 그때 또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브닝은 또 늦잠도 잘 수도 있고 나이트 장점은 어떻게 설명해요? 어떤 식으로 미화를 나이트는 그 전날이 시간이 긴 좀 거밖에 미화를 시켜보자면 그날 일을 정리하고 다음날 일들을 정리해준다는 느낌? 좀 열심히 사는 느낌이죠, 나이트는. 억울한 건가? 억울해, 사실은 억울해요. 남들은 다 퇴근길인데 출근하니까. 너무 억울하죠. 남들이 쉴 때 나는 밤새 일하니까. 신규 간호사가 입사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말했죠? 이 백지 상태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여기 이 백지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뿌려서 부어드릴 물감으로 색칠할 거예요.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새로 배우는 거라서 왜냐면은 입사해서 배치 받는 부서도 다르고 그 부서에 맞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냥 도움은 되겠지. 과적인 질환을 공부를 하면 도움은 다 되겠지만은 깨끗하게 오세요. 그래야 쏙쏙 잘 들어오잖아. 백지에다가 그리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암도도 그렇고 푸센마음도 그렇고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긴 하는데 저 때는 그런 책들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지금 5년차, 6년차가 되니까 그 책이 이렇구나 할 수 있지만 신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를걸? 그 책을 봤을 때? 우리 눈이니까 그게 보이는 정말 거지.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래도 보고 오는 게 응. 훨씬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요즘 그래서 잘 제가 나와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자, 성격이 소심한 편인데 일할 때 뭐 문제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소심한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소심이라고 했니? 소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거는 소심한 사람도 정말 그 잠재돼 있던 그 성과를 다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어디? 인성 논란 만들어 드릴게요. 맞아. 올드쌤들한테 뭐 부탁을 하거나 질문할 그게 때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할 말 못할 말 간병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 여기까지 영혼까지 샤우팅이 갑자기 나오더라고. 처음 독립 시작했을 때 어떠셨나? 처음 독립 까마득
전 아직도 기억나요. 겨울이었는데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허겁지겁 진짜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반팔 입고 이러잖아.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뭐 약하드부터 다 맞추는 거 다 확인받고 다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면은 책임감을 갖고 오류를 내지 말아야 되니까 좀 더 신중한 면도 있고 간섭을 덜 받는 반면에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책임져야지. 자기가 혼나야 되고 책임져야 돼요. 확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는. 처음 독립대가 정말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병동에서 한 번에 마구 쏟아지는 일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수행하셨는지. 이건 정답이 이건 없고 진짜 애매하네.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좀 깨우치는 그런 거지. 일하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조금씩 서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을 거야. 눈치라는 게 있고 없고. 근데 나중에 좀 더 가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못 정하면은 일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걸 떠나서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정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숨차서 넘어가는데 자기 정규일만 해. 아이오 끊고 BST 하고 막 그런 것들. 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우린 팀이랑 액팅이랑 일하다 보니까 팀이 바쁘면 액팅도 바쁜 건데 밥 먹고 오라고 했는데 진짜 밥 먹고 올 때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밥 먹는 걸 뭐라 하지 맙시다. 그거 아니라 그 할 일이 이만큼 쌓였는데 나는 못 가겠어. 저 인상- 밥 언제 먹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얘기 못하죠. 완전 먹고 근데.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 눈치가, 그치. 특수 파트와 비교해서 병동이 장단점이 있을까요? 참고로 특수 파트는 워드 일반 병동 말고 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마취과, 분만실, 신생아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티드는 아니었지만 호흡기내과에 배정을 받았는데 중증도가 이렇게 높은 병동인 거 너 알았어? 나는 그때 동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난 몰랐어. 거기는 제일 힘들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내 이름 호명하면서 12병가들 이렇게 진짜? 됐지. 나는 모르고 왔어. 그래서 그래서 모르고 부딪히는 게 난 것 같아. 모르니까는 다 이렇게 힘들구나. 다 이런 줄 알았지. 근데 아니래. 근데 나도 지금도 이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무뎌졌어. 무뎌졌고 내가 이렇게 일해왔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이것도 나아. 그냥 차라리 좀 젊고 이랬을 때 좀 빡세게 이렇게 일한 거 후회하진 않아. 맞아요. 면역력도 길러지고 감기도 그래서 좀 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기침가래 달고 사는데 업무 중에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거는 연차별로 다른 고충이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간 역차의 역할은 아래랑 위를 둘 다 아울러서 해야 되니까 좀 힘든 것 같고요. 1, 2년 차 때는 병원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그때는 2, 정말 3년 내가 주어진 일만 죽어라 했던 거고 2, 3년 차 지금은 때는 이제 또 팀 트레이닝도 맞아. 하고 어느 정도 병원에 적응하다 보니까는 좀 시야도 넓혀야 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힘든 점? 환자가 자꾸 짜증낼 때 환자나 보호자가 자꾸 짜증낼 때 대처법. 지금 끼고 있는 마스크 있잖아. 네. 거기서 그 사이로 욕하세요? 저는 마스크 끼는 거 싫어해요. 여기 뾰루지도 나고. 근데 좋은 점. 입 가리고. 마스크 장착.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나이트 근무할 때 졸린 순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졸릴 틈이 없어요, 사실. 근데 잠이 진짜 없어요. 나? 너는 정말 잠이 그렇기도 하고, 우리 그럴 틈이 없이 일만 하잖아, 나이트 때. 잠잘 시간, 다른 병원은 잠도 잔대, 수면 시간 있대. 나이트 일만 하니까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근무하면서 뭐 환자나 보호자 아니면 의료진들로 인해서 차별 같은 거 겪으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의사와 간호사는 확실히 차별을 하죠. 환자 보호자가. 의사 말은 다 하느님 말이고 우리는 진짜 짜증 다 받아주는 그런. 간호사가 연결고리잖아요.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이라서 저희를 통해서 다 하소연을 하시고 막상 얘기를 의사 하시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 태도가 싹 싹 변하는 변하죠. 거는 많이 보죠.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면 그 주치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야? 이게 뭐. 우리는 연결고리니까 그 주치의와 와, 환자를 연결고리. 이거 간호사 하길 잘했다. 뿌듯하다는 생각 든 적 있어요? 저희 병원동이 중증도가 높아서 매일 뭐 두세 명씩 많으면 그렇게 사망을 하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격려해주시고 장난도 쳐주시고 모든 처치를 할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그런 맞아요. 분들 있잖아. 그럼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래. 짜증만 내는 환자보다는 그래도 다 아픈 사람인데 근데 병원에서는 자기가 제일 아프잖아. 그쵸. 그 와중에서도 그런 우리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때는 좀 우리도 좀 보람 있고 그런 때가 있지. 월급이나 돈 관리하는 방법. 저는 3년 차까지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 모았어야 되는데 기숙사 살 때 나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꾸밀 수 있는 꾸미는 거는 다 좋아해서 화장, 액세서리, 뭐 헤어 그렇다고 집순이가 아니잖아.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때 하고 살아야 되고. 그때 해야 후회 안 할 것 같아.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있잖아. 돌아갈 수 없잖아. 그때 안 한 거를 또 후회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고 사는 거지. 뭐 또 벌면 되잖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응. 여행을 자주 가시는 듯해 보이는데 혹시 오프가 몇 개 정도일 때 여행을 계획하시는지. 진짜 1박 2일로 간 적도 도쿄를 있으시죠? 간 것도 있고 나이트 끝나고. 진짜 그렇게 투오프일 때는 국내 여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근데 좀 해외여행 그래도 동남아 정도는 비행 시간이 있으니까 4박 5박은 필요해서 3오프, 4오프 때 가는 편이긴 한데 또 모아둔 돈으로 가는 편도 아니고 그냥 신용카드로 긁고 그 오프에 맞게 무조건 여행을 가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가는 편이죠, 여행은. 어떤 간호사분이 말했어요. 가슴 떨릴 때 떠나라고. 다리 떨릴 때 못 떠난다고. 그게 때가 중요하다는 말 같아요. 근데 여행은 항상 떨릴 것 같은데 늙어서도. 그렇긴 한데 아닌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열정이 없을 수도 있지. 그치, 그냥, 젊었을 때 누릴 수 집에서 있는. 쉬고 싶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체력 관리법, 몸매 유지 비법.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저 노코멘트 할게요. 아, 비밀이 저는- 있으신 분이었구나. 계속 뭔가 병원에서 움직이잖아. 음. 계속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약간 활동적으로, 좀 칼로리 소모가 진짜 되는 것 같긴 해요. 운동을 따로 하시는 건 있나요? 운동 헬스를 했었는데 좀 네. 멈췄었거든요. 아, 근데 잠깐. 올해 제 프로필 목표를 위해서 이제 식단도 들어가야 되고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럼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퇴근 후 취미가 있으신가요? 유튜브가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영상 편집 같은 걸 하면서 스트레스 느끼진 않죠. 그런 게 재밌어서 하는 거죠. 재밌어서 시간 쪼개서 하는 거고 이 영상 안에서 보여지는 뭐 여행, 메이크업, 친구들과의 술자리 등등 이런 걸 할 때 제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 뭐 병동 일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나의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야죠. 병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직장도 아니고 그것만에 내가 워라밸을 찾아서 삶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쵸. 일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겠지만은- 우선은 일단 저희는 워라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워라밸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연 간호 관련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잖아요. 리쏘님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점점 나이트가 힘들어지네요. 늙었다는 증거인가요? 네, 저도 나이를 먹는지라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부터 바디 프로필에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는 좀 다른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의 준비가
끝나면 서서히 병동을 떠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생각.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아직은 먼 훗날입니다. 네. 평소에 그레이 아나토미 에디슨 몽고메리 닮으셨다는 말씀 많이 누군지 듣지 몰라서 않았나요? 검색을 해봤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쓰신 질문으로 의심받는 아니에요. 저도 누군지 약간- 모르는데 약간 예뻐. 근데 저는 이미지가 좀 세서 제시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전혀 안 닮았는데. 나나 래퍼 있잖아요. 나나 래퍼가 누구야? 래퍼 내가 그때 사진 보여준 사람 나나인가? 나다. 아 나다. 정말 안 사진 닮았는데. 첨부해주세요 나다. 그쵸. 아니, 예전에 너 응. 예전 시절 예전 시절. 너 죽은 동생이랑 닮았어. 뭔 소리야. 업그레이드 전에 닮았단 소리지. 아. 죽은 동생 시절 코디 옷 잘 끝난 입는 거다. 방법.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걸 입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깨닫는 맞아. 게 중요하지. 맞아.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안 어울리면은 옷을 못 입는 거지. 그치. 나한테 어울리는 그걸 것을 찾는 걸 알고 응, 찾아가서 입는 거. 네, 롤모델 있나요? 이효리 아세요? 무슨 나만의- 사람이 있어요? 유고걸? 저의 롤모델이자 연예인.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도 혈터란 성격? 게좀 텐민이 알지? 텐민이. 알죠. 내가 어렸을 때 그 탱크탑 입었어요? 탱크탑 따라서 입었어요? 없어서 못 입었죠. 없어서 못 입었어요. 그때부터 좋아했고 그때는 예쁘고 화려하고 섹시하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인간미 넘치고 호탈하다? 그래. 그렇게 젊었을 때는 한없이 빛나고 유명세를 날렸던 분이 지금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우리 내 고향 제주도에서 살고 있잖아. 예쁘게. 그렇게 그렇게 화려했던 걸 균형을 잘 내려놓고 맞추는 것도 나는 빛나 그렇게 보이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것. 좀 나이가 들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어. 사랑한 사람과 제주도에 내려가실 생각이라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욕심도 없다는 거지. 제주도에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내려갈 수 있겠지만 잠깐 정착은 이쪽에서? 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저의 그 대답 좀 반쪽 저의 반쪽에게 대답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응. 감사합니다. 왜 속삭여요? 그래도 뭔가 많이 준비했는데 뭔가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질문만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인 궁금한 게 질문.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뭐 간호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간호사의 그런 힘든 점만 보지 말고 자기 여유도 즐기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병원에 목매이지 말고 뭔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점을 찾아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소확행이 소확행? 요즘에는 스케일이 커져서 거의 뭐 대학행 정도 아닌 돈학행? 근데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유튜버가 직업이 아니고 그냥 부수적으로 취미로 했다가 이렇게 1만 명까지 됐지만은 솔직히 직업이랑 병행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소확행인 거예요. 자기만의 행복을 찾고 워라밸을 워라밸 강조.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겠다. 갑자기?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다음 Q&A는 공약. 공약. 이만. 다음에 2만. 2만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럼 2만. 그럼 2만.